네, 동시호가 구간입니다. 오늘장 개장 7분여 남아 있습니다. 오늘 양대지수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는데요. 코스피는 낙폭이 0.74% 출발로 일단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호가 상황에서 2377.1포인트 선, 2370선이고요. 코스닥은 1.45%가 하락한 777.13, 777.14포인트 선. 호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먼저 동시호가 구간에서 최원주 전문가님 어떤 종목 보시는지 전략 세워볼게요. 전문가님. 라온테크입니다. 예. 지금 반도체 진공 공정 장비에 들어가는 진공 로봇 전문 업체이고요.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가 웨이퍼 진공 로봇을 라온테크 제품으로 좀 교체를 했습니다. 지금 기술력이 높아가지고 시장 침투율이 좀 높아지는 성장 초기 단계로 좀 보고 있고요. 차트 잠시 한번 보시면은요. 최근에 주가 움직임은 그다지 상승폭이 많지 않고 그래서 일단 하단에서 좀 지지하는 모습이고요. 일단 금요일장에도 주가 많이 빠졌지만 전체 시장에서 많이 빠졌지만 라온테크는 어느 정도 좀 버텨주는 모습 나오고 있습니다. 매수가는 시초가 이하에서 접근하시고 목표가는 12,500원, 손절가는 9,3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도체 웨이퍼 진공 로봇을 생산하고 있고요. 삼성전자의 납품 이슈가 있습니다. 라온테크 현재 동시호가 구간에서 1.75%의 하락률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매수가는 시초가 이하, 목표가는 12,500원, 손절가는 9,300원 잡고 있습니다. 이어서 신기수 전문가 종목 확인해 볼게요. 전문가님 어떤 종목이실까요? 예, MC넥스입니다. 예. MC넥스는 이제 주로 카메라 모듈을 하고 있는데요. 휴대폰 쪽으로도 들어가고 전장용, 자동차용 카메라도 하고 있습니다. 작년 4분기 매출이 전년 대비해서 22% 감소했고요. 그런데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해서 많이 늘었습니다. 24억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매출이 오히려 추정치에 부합했고 영업이익은 추정치를 좀 하회했는데 작년까지의 실적은 이제는 실적 부진을 올해부터 이제 만회한 해라 보입니다. 작년에는 이제 삼성전자 스마트폰도 부진했고 차량 생산도 차질이 있었기 때문에 전장 쪽에도 이제 부진했었습니다. 근데 올해부터는 이제 전장용 카메라 쪽에서 12%까지 성장할 걸로 올해가 이제 정장용 카메라 쪽의 성장의 원년이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고요. 올해 매출 전체적으로 1.19조, 7.6% 정도 작년보다 잘 나올 것 같고 영업이익은 442억까지 실적이 회복될 걸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장용 카메라 매출이 작년보다 30% 이상 잘 나올 걸로 성장을 이제 견인을 할 걸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대차 제네시스 G90이 나오는데 자율주행 3단계 적용이 됩니다. 여기에 지금 전장 매출이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차량이 지금 생산 차질이 지금 완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전장용 카메라 시장은 올해 전체적으로 좀 성장을 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또 거기다 플러스해서 스마트폰용도 삼성전자가 이번에 갤럭시 나왔기 때문에 이쪽에 OIS하고 액추에이터가 아마 들어갔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 1분기 때는 아마 이제 그 스마트폰 관련해가지고 실적도 잡힐 걸로 보고 있습니다. 차트 보시면은, 요 근래 바닥을, 옆으로 횡보를 하다가 지금 이제 바닥 박스권 탈출을 하는 초반 모양새죠. 매수는, 3만원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손절가는 27,000원, 그리고 목표가는 36,000원 정고점 부근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MC넥스 현재 동시호가 구간에서 2% 넘는 하락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휴대폰 전장용 카메라 모듈 기업 주목하고 있는데요. MC넥스의 전략 매수가는 3만원, 목표가는 36,000원 선, 손절가는 27,000원 보고 있습니다. 오늘 동시호가 구간에서 움직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유가증권 시장 대형주 가운데서는 LG와 카카오의 상승 눈에 띄고 있는데요. 나스닥이 1.7%의 낙폭을 보였습니다만 카카오가 3.44%의 상승입니다. 61,100원 선인데요. SM의 경영권 분쟁 이슈가 마무리가 되면서 카카오는 올라가고 SM은 급락하는 움직임이 오늘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LG가 3.6%의 상승이고요. 하락하는 쪽에서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가 4.6%의 약세 호가 나오고 있는데요. 조현범 한국타이어테크놀로지 회장이 처음으로 이번 정권에서 그 기업인 가운데서 구속이 됐죠. 오늘 근데 타이어주들 다른 종목들은 좋습니다. 금호타이어, 넥센타이어 각각 11에서 7%의 강세 호가가 나오고 있다는 점 체크를 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코스닥의 대형주 가운데서는 지금 상승하는 쪽에서는 박셀바이오,
현대바이오 같은 종목 ES 4%고요. 크리스 FNC 이 골프복 관련주가 4% 넘게 상승입니다. 위메이드가 2.7%의 오름세를 기록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하락하는 쪽에서는 SM 13% 급락하며 12만 8,500원 선의 호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이브가 이 경영권 분쟁 이슈를 마무리하면서 더 이상 지분 인수를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면서 카카오 쪽으로 승기가 넘어갔습니다. 이러한 어떤 그 지분 경쟁 이슈가 마무리가 되면서 SM의 주가가 오늘 크게 하락을 하고요. 그리고 오늘 뭐 전체적으로 배터리주의 하락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리오프닝 주도 하락을 하고 있고요. 컨텐츠 주도 전체적으로 하락입니다만 이 가운데서 일단 DNC 미디어가 4% 가까운 상승률로 호가가 나오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IT 관련주들은 일단 뭐 전체적으로는 하락이 우세한 모습이고요. 은행주 가운데 제주은행이 7%까지 크게 하락을 하면서 일단 3월 FMC에서의 빅스텝에 대한 가능성이 조금 낮아졌다는 측면에 제주은행의 급락세가 나오고 있다는 점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미국 쪽에서 SBB 사태가 나오게 되면서 뭐 스타트업 업계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감이 있습니다만 미래세 수익을 4배로 토마토 스탁론. 토마토 스탁론에서 증시 계작을 알려드립니다. (3월 13일) 월요일장 오프닝벨이 울렸습니다. 금요일장 미국 주식시장 1%에서 2% 가까운 하락으로 마감됐습니다. 실리콘밸리뱅크가 결국에 파산했습니다. 36시간 짧은 시간 내에 초고속 파산,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최대 규모, 그리고 미국 역사상 두 번째 규모 파산입니다. 향후 여타 은행이나 스타트업계 또 미국 경제에 미칠 영향력들을 잘 살펴봐야 하는데요. 정부 당국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파산 여파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제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은행 시스템이 안전하며 자금이 충분하다라고 발언을 했고요. 또 미국 정부가 실리콘밸리뱅크 예금 전액에 대해서 보증을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또 실리콘밸리뱅크에 대해서 인수 의지를 밝히는 기업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캐나다의 로열뱅크 오브 캐나다, 그리고 또 미국의 PNC 금융그룹 등등에 대해서 일단 그 SBB에 대해서 인수 의사를 타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가운데 또 미국의 금융당국이 시그니처 은행, 미국 내 중소형 또 은행인데요. 폐쇄를 단행하게 되면서 이러한 부분들 계속 이슈, 속보들을 지켜보셔야 되는 상황인데요. 이 가운데서 연준의 또 결론도 중요합니다. 일단은 굉장히 고강도의 긴축을 하게 되면서 이렇게 약한 고리가 끊어진 것이기 때문에 3월 FMC에서 과연 50bp 금리 인상을 할 수 있겠느냐, 이러한 가능성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조금 더 낮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5bp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 좀 더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 주 나올 2월 CPI 발표와 SBB 사태 추이, 그리고 결론적으로 또 3월 FMC에서 연준이 과연 어떤 결정을 하게 될 것인가 잘 지켜보셔야 되겠습니다. 오늘부터 한미 자유의 방패 훈련이 23일까지 진행되면서 또 북한의 반응들도 지켜보셔야 되고요. 여러 기업들의 주주 총회 일정이 이번 주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이브가 SM 경영권 인수 절차를 중단하겠다고 공식 선언하게 되면서 사실상 카카오의 승리로 막을 내리게 되는데, 이후에 또 엔터사들의 움직임들까지 잘 지켜보셔야 되겠죠. 오늘장 월요일 여러 가지 이슈들을 반영합니다. 출발 상황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상승하면서 오늘장 출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4거래일 만에 반등하며 코스피가 상승 출발했고요. 현재 0.2%, 0.24% 다시 시초가를 지키고 있는데 0.24% 오름세로 2,400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2,400.24포인트 선 기록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반면에 하락하면서 출발합니다. 5거래일 연속의 하락 기록하면서 0.66%의 낙폭이고요. 현재 783.44포인트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오늘장의 수급 동향 보시면 외국인 현선물 매수하면서 출발해주면서 SBB 사태 이후에 우리 장에 대한 매수, 외국인의 매수,
반가운데요. 현재 유가증권 시장에서 3거래일 만에 매수 전환하면서 외국인이 출발하고 있습니다. 75억 원어치의 순매수로 출발하고 있고요. 기관 쪽에서 하루 만에 매수 전환하며 830억 원대의 순매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금융투자가 665억 원, 그리고 연기금 쪽에서 123억 원어치의 매수, 기관 쪽에 장 초반에 매수 폭이 크게 들어오고 있는데요. 개인 쪽에서는 오늘 4거래일 만에 매도 전환하면서 890억 원대 매도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외국인 오늘 매수 전환인데요. 코스닥 시장에서 6거래일 만에 매수 전환하고 있습니다. 기관 쪽에서도 모처럼 만에 24억 원어치, 외국인은 207억 원어치의 매수고요. 그리고 개인 쪽에서 오늘장 6거래일 만에 175억 원어치의 매도세로 출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프로그램 쪽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에서는 매수, 또 유가증권 시장에서도 역시 매수 들어오고 있는데요. 프로그램으로 유가증권 시장 277억 원, 코스닥에서 280억 원 각각 순매수로 출발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환율 시장 보겠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하락하며 달러화 약세를 보였는데요. 워낙 강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 7원 20전이 하락한 1317원 선에서 개장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업종 동향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입니다. 현재 지수는 상승폭을 좀 더 높이면서 0.45%의 오름세에 2405포인트 선 기록하고 있고요.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업종은 IT입니다. 오늘 전기 전자업종 쪽에 1.2%의 상승 기록이 나오고 있는데요. LG 에너지솔루션, 삼성전자 일제히 1에서 2% 상승입니다. 서비스 업종이 0.75%, 그리고 뒤를 이어서 화학업종 0.44%, 보험과 금융업종이 소폭의 상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락하는 쪽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 음식료품이 0.92%로 낙폭을 기록하면서 1% 가까이까지 낙폭이 늘어나고 있고요. 종이목재와 의료정밀, 섬유의복, 기계업종이 0.4에서 1% 가까운 하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형주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 대형주. 오늘 미국 장관은 반대로 코스피가 상승 출발한 이후에 유가증권 시장 대형주 가운데서는 LG가 6.75%로 큰 폭의 탄력을 기록하면서 대형주의 상승 견인해주고 있고요. 카카오, LG 에너지 솔루션, LG화학, 삼성전자, 삼성 SDI까지 1%에서 5% 내외 상승 기록하고 있습니다. LG 그리고 카카오와 배터리, 반도체까지 상승을 하고 있고요. 하락하는 쪽에서는 SK이노베이션, 금요일장에 좋았었던 이 종목이 1.5% 조정입니다. 코스닥 가보겠습니다. 코스닥의 대형주 가운데서는 현재 에코프로와 성일하이텍 2에서 4% 상승하면서 낙폭 가운데서 현재 지수 낙폭을 좀 저지해주는 그런 대형주의 모습 상승으로 보실 수가 있고요. SM이 12%, 스튜디오 드래곤이 7%까지 급락합니다. 자, 오늘장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원재 전문가님 시장 동향 파악해 주시죠. 미국에서는 실리콘밸리뱅크 때문에 하락을 했지만 오늘 우리나라는 상승 출발. 원인은 나스닥 선물이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어가지고 그런 것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1.3% 정도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차 전지 쪽이나 지금 에코프로비엔, 그 다음에 첨보, 그 다음에 나노신소재, LG화학, 이런 쪽에서 지금 강세가 좀 나타나고 있고요. 삼성전자도 반등하고 있습니다. 1% 정도 반등하고 있고, 카카오는 지금 SM 관련 이슈 때문에 지금 소폭 오르고 있고요. 한 5% 정도 오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미국 시장에서 하락한 것보다는 선물 지수에 먼저, 나스닥 선물에 먼저 반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미국에서 지금 25만 달러 이외에도 예금자 보호를 해준다는 그런 방침에 의해서 어떻게 본다면 미국 선물 시장에서 강세가 나타나고 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래도 여전히 신규 매수는 계속 관망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가 지금 상승 탄력을 또 다 반납하면서 보합권으로 1포인트가량 오름세를 기록하고요. 코스닥은 지금 또 장중 저점을 기록하면서 1% 가까운 장중에 0.88%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낙폭 약간 줄였고요. 신기수 전문가님 시장 어떻게 보실까요? 네, 오늘 시장은 미국 선물이 지금 1% 넘게 오르고 있어서 상승 출발을 좀 해줬는데 실제로 보면 이제 대형주는
0.25% 지금 상승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중형주는 1%가 빠지고 있고요. 코스피의 소형주는 1.46%가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목으로 보면은 지금 대부분 다 빠지는 장세예요. 그리고 대형주 쪽에 지금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지수단에서 조금 잡아주고 있는 걸로는 보이지만은 오늘 종목은 전체적으로 지금 좀 약세권에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고, 대형주에서 잡기 때문에 결국에는 뭐 반도체 쪽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이런 종목들이 약간의 이제 뭐 상승권이고, 그리고 전기차 쪽에 코스닥 쪽에 있는 뭐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이런 종목들이 오늘 상승권에 있기 때문에 조금 잡아주고 있습니다. 또 LG 에너지 솔루션이 1% 이상 올랐기 때문에 아침에 지수를 좀 잡아주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중소형주 쪽에서는 매도가 나오고 있다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은 분명히 이제 SVB 사건 또 이런 부분에 대한 시장에 대한 경계감은 있는 상태다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제 시장이 오늘 아침에 코스피 쪽에서 살짝 강세가 좀 나오긴 했지만 이런 부분에서 뭐 너무 들뜨기보다는 여전히 경계감 속에서 시장은 진행이 되고 있고, 외국인들도 오늘 보게 되면은 뭐 코스피 쪽에 지금은 또 이제 뭐 보합권입니다. 오늘 거의 코스피 안 건드릴 것 같아요, 외국인들은. 그리고 선물 쪽에서 좀 올라오는데, 이 선물이 이제 결국에는 그 대형주들을 움직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좀 잡아주고는 있는 것 같지만, 선물도 제 생각에는 오늘 계속해가지고 매수가 들어올지는 좀 의문이고요. 이제 코스닥 쪽에서도 지금 아침 상황에서 보면은 수급상의 이제 보합권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시장이 좀 탐색을 하고 있고, 아침 상황에서는 좀 오늘 전체적인 움직임에 대한 부분들을 좀 경계감 있게 탐색을 하고 있다. 너무 긍정적으로만 보지 말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또 대형 이슈 카카오와 SM의 그 인수 결합입니다. 일단 하이브가 발을 빼게 되면서 이제 카카오가 SM을 품을 가능성이 높아졌고요. 이에 대해서 뭐 증권가에서는 초거대 엔터사의 탄생이다. 그리고 카카오가 이런 여러 가지 뭐 K-팝의 IP 이런 것들을 확보하게 되면서 앞으로 글로벌적인 확장에 대해서 유리한 그런 고지에 섰다,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는데요. 최원주 전문가님 어떻게 보실까요? 카카오 그리고 하이브, SM의 운명 어떻게 보십니까? 운명이랄 것은 없고, 뭐 일단 예. 하이브는 발을 빼면서 일단은 조금 긍정적인 시장 흐름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5% 정도 넘게 상승하고 있고, 하지만 이제 이수만 대주주의 물량을 받아가지고 왔는데 그걸 이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좀 관심권으로 좀 봐야 될 것이에요. 그거 한 12만 원에 가져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오늘 SM의 주가가 12만 8천 원. 공개 매수 카카오가 하는 게 15만 원인데 과연 거기에 응할지 그건 좀 더 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 주가는 앞으로 하이브는 어떻게 본다면은 조금 SM에서 이제 좀 그런 이슈에서 좀 한 발짝 벗어나 있기 때문에 다시 어떻게 본다면 좀 전체적인 시장 흐름과 아니면 실적하고 같이 좀 맞물려서 돌아갈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카카오는 지금 뭐 일단은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어요. 카카오도 지금 한 6% 넘게 7% 가까이 상승을 하고 있는데, 근데 자금 규모가 만만치 않습니다. 투입되는 자금 규모가 뭐 한 5천억 정도, 그러니까 15만 원에 40%를 매수한다고 한다면은 공개 매수가가. 근데 이게 지금 어떻게 지금 계속 오늘은 상승하고 있는데 향후의 주가 움직임 조금 더 저는 지켜봐야 된다고 보고 있고, SM은 일단은 오늘 큰 폭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15만 원권에서는 수렴하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보고 있어요. 하지만 그거는 있어요. 보니까 공개 매수할 물량이 예상보다 적으면은 순차적으로 카카오가 다 못 받아들이면은 공개 매수 못하는 거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매물 출회될 것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그렇게 본다면 수급에는 좀 안 좋을 수 있다. 일단 차트상으로는 뭐 단기적으로는 이제는 완전히 뭐 꺾인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카카오가 6.5%의 상승 기록하면서 SM 쪽의 인수에 대한 그 시너지 기대감 반영하고 있고요. 네이버가 0.6% 소폭 플러스에 그치고 있습니다. 오늘 타이어주가 엇갈리고 있죠.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는 대전 공장의 화재 소식으로 인해서 일단 하락 출발한 이후에 또 낙폭을 거의 뭐 1% 안쪽으로 줄였다가 다시 또 3%의 하락을 기록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여타 타이어주들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동시호가에서 좋은 움직임 보였는데요. 넥센타이어는 1%의 상승을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금호타이어가 6% 탄력, 그런데 음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타이어주 동향 어떻게 볼지 짚어볼게요. 신기수 전문가님. 네, 뭐 불이 났는데 주가가 뭐 좋을 수는 없는 거고요. 한국타이어컴퍼니 3.54% 빠지는데
더 빠질 수 있다라고 이제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금호랑 넥센은 아무래도 그쪽에 대전 공장이 멈추게 된다면은 반사이익에 대한 기대감이 있겠죠. 그러면 주가가 떴는데 벌써 음봉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단기적인 이슈로 봐야 되고 금호 타이어나 넥센 타이어의 주가 흐름 자체를 바꿔버릴 만한 이슈는 아닌 걸로 보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에 기대 가지고 주식을 뭐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긴 좀 힘들고요. 한국타이어 앤 테크놀로지도 어찌 보면 이제 한 121선 정도까지는 빠질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34,500원 정도까지는. 근데 그 부분에서 이제 한참 동안 좀 바닥잡이를 한 이후에는 뭐 올해 전체적인 실적 전망은 좋기 때문에 다시 반등은 나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보유하신 분들이 지금 뭐 굳이 뭐 매도하실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신규 매수도 지금 당장은 아니고 조금 좀 기간이 좀 지난 이후에 가능할 걸로 보고 있고 저는 한 분기 정도가 지난 이후에는 다시 또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배터리주 두 분의 의견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14일 현지 시간에 유럽의 핵심 원자재 법안 초안 발표 예정돼 있는데요. 에코프로가 지금 11선, 5일선 지지를 하면서 5일선 돌파하고 있습니다. 6%의 상승을 기록하고 있는 모습 나타내주고 있고요. 에코프로 BM 보겠습니다. 현재 2.8% 상승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이 1%까지 하락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또 코스닥의 배터리주들 상승 나타내주고 있고요. 리튬주의 강세도 눈에 띄고 있습니다. 대보마그네틱, EM플러스, 에코프로, 또 성일하이텍 등 리튬주로 좀 꼽히는 종목들인데 미래나노텍 1%에서 8%까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최현재 전문가님 배터리주 동향 어떻게 보실까요? 유럽의 그 법안은 뭐 이제 디데이가 다가오잖아요. 저번에도 네. 이제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는데 금요일 날에 뭐 이벤트 소멸입니다. 이벤트 소멸이기 때문에 뭐 그걸로 모멘텀을 쌓기는 이제 힘들고요. 뭐 주가는 뭐 점진적으로 뭐 하락할 것으로 보고 있고 오늘 뭐 강세들이 나타나는 종목 보면 에코프로 BM이 한 2.7%, 3% 가까이 상승하고 에코프로가 6% 상승하고 있고 첨보도 소폭 상승하고 있습니다. 1% 정도. 대보마그네틱은 그거예요. 오늘 상승하고 있는 거는 인수합병 그런 기대감 때문에 오늘 상승하고 있는 거고 좀 별개로 봐야 됩니다. 대보마그네틱은 그렇다고 본다면은 저는 배터리주 관련은 이제부터는 뭐 지수도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지수가 이제 조정 받을 것이고 조정을 이미 받고 있죠. 뭐 말씀드렸으니까 2차 전지 주식들도 같이 조정 받을 것이다. 뭐 신규에서는 뭐 지수 조정하고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같이 좀 접근하자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LG 에너지 솔루션이 5일선 회복이 지금 쉽지는 않습니다. 장중에 시도를 했습니다만 지금은 좀 밑돌고 있으면서 1% 정도 플러스권이고요. 그리고 전고체 관련주 가운데서 이수화학과 한농화성이 2%에서 3%, 반면에 레몬 그리고 덕산테코피아 같은 종목들은 3%에서 5% 하락을 띠고 있습니다. 성일하이텍 1% 플러스권이고요. 배터리주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신기수 전문가님. 네, 배터리주들은 시장 올라갈 때 매도 의견 드렸었죠. 왜냐하면 시장과 같이 움직이는 종목들이고 지수가 이제 조정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현금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뭐 에코프로 BM하고 에코프로는 뭐 워낙 이제 센 종목들이기 때문에 오늘 뭐 반등이 나오지만 과연 지금 단기간 내에 주가가 어디까지 갈지 이거에 대해서 전망 못 합니다. 에코프로는 물론 뭐 이제 뭐 좋게 보면은 지금 1년 선행 PER 12배, 13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싸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시장이라는 게 꼭 그렇게 밸류에이션만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매도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올라가는 구간에서는 지금 이제 뭐 비중 축소고요. 현금화를 하셔야 되고 뭐 시장이 조정권에 들어오게 된다면은 뭐 이번 주 뭐 CPI, PPI, 다음 주 FOMC 이렇게 있는데 시장 자체가 적어도 뭐 좋을 일은 없을 것 같고요. 불확실성에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FOMC가 지나고 나서 시장이 이제 바닥권이 확인이 된다면은 또다시 잡을 곳은 전기차로 보고 2차원지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현금을 좀 보유를 하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바이오주 가운데서는 오늘 진단키트 관련주 흐름 좋습니다. 휴마시스가 20%, 미코바이오메드도 19.2% 상승인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또 사우디 국영기업의 투자 추진 소식이 나오게 되면서 개별 이슈가 있긴 했습니다. 오늘 뭐 이런 진단키트주 가운데 일부 종목 엑세스바이오와 시젠 같은 경우는 1% 상승 그치고 있는데요. 이 미코바이오메드, 휴마시스 이 두 종목의 강세가 나오고 있고 진단키트주 상승 시도 중인데요. 최현재 전문가님 바이오주 동향 어떻게 보실까요? 진단키트 휴마시스 상승은 무상증자 발표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전반적으로 진단키트는 뭐 이제 볼 필요가 없죠, 아예. 저는 그렇게 봐야 되고. 바이오주도 오늘은 뭐 지금 셀트리온을 비롯해서 셀트리온이 그동안에 조금 강했는데 오늘은 좀 약세. 바이오주도 지금 상황에서 접근하는 거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고, 만약에 개별적으로 상승이 나타나면은 혹시 가지고 계셨는데 저는 그냥 매도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시장 심리가 전체적으로 개별 종목은 저는 종목 장세 이제 끝났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전체적인 지수 보고 우리 신규 매수 여부는 판단해보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가상화폐주들 오늘 동반 상승 시도 중인데요. 윗꼬리를 달고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지금 상승합니다. 비트코인 쪽에서 가격이 7% 급등이 나오게 되면서 비덴트가 현재 4%고요. 위지트가 3%, 우리기술투자는 지금 뭐 탄력은 다 둔화됐네요. 이 종목은요. 비덴트가 좀 상승이 살아 있습니다. 근데 비트코인이 올라갔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신기수 전문가님? 그러니까 SVB 건에 대해 가지고 긍정적으로 보는 쪽들은 지금 어떤 얘기들을 하고 있냐면은 이것 때문에 FOMC가 금리의 최종 목표치도 낮춰되고, 그리고 금리 인상 속도도, 그리고 3월 달에는 뭐 빅스텝 못할 거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지금 미국 선물 시장이 올라가는 것도 결국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올라가는 거고, 암호화폐 쪽에도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뭐 반등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암호화폐 쪽에는 제가 뭐 지난주 금요일 날도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만약에 시장에 이제 금리가 목표치에 도달했다, 거의 목표치에 도달했다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은 사실은 이제 주식시장보다도 암호화폐 쪽이 조금 더 뭐 탄력 있게 반등이 좀 나오겠죠. 근데 지금 상황에서 그럼 암호화폐 쪽이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은 저는 아직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기술적으로 반등, 또 바닥을 잡기 위한 뭐 하나의 이제 반등 흐름, 또 올랐다 내렸다 하는 이제 그런 형태들이 좀 계속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게임주 가운데서 위메이드 맥스, 위메이드 플레이 이렇게 가상자산 쪽의 시세와 좀 민감한 쪽이 상승 2%에서 3% 나오고 있고요. 컴투스가 2.88%의 오름세를 띄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뭐 그런 게임주 같은 경우는 큰 움직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데브시스터즈, 또 M게임, 액토즈 소프트 이런 종목들 2% 이상의 하락을 띄고 있습니다. NC소프트 보겠습니다. 오늘 장에 0.3% 플러스권 기록하고 있는 소폭의 상승, 0.5%까지 또 상승을 시도하고 있는 모습 나오고 있는데요. 스튜디오 드래곤 보겠습니다. 콘텐츠주 전반적으로 좀 알아볼까요? 스튜디오 드래곤이 8%까지 크게 급락하는 모습 나오고 있는데요. 더 글로리가 일단 뭐 좋은 결과 나왔습니다. 더 글로리 2 한번 시작해서 이제 주말 내 정주행 하신 분들 많으신데 우리나라만의 현상이 아니고요. 뭐 일본, 홍콩, 대만, 태국, 필리핀, 사우디아라비아, 또 남미 쪽의 국가들까지 멕시코 이런 국가들에서 넷플릭스 1위를 기록했고 넷플릭스 전체적으로는 글로벌 3위를 기록했는데요. 그런데 스튜디오 드래곤 등의 컨텐츠주들 하락하고 있습니다. 최원수 전문가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슈 소멸입니다. 이슈 소멸됐으니까 하락하는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뭐 어떤 좋은 결과가 나와도 주가에는 미리 선반영돼 있다. 스튜디오 드래곤 제가 금요일자리에도 말씀드렸는데 선반영돼서 너무 기대감이 커서 버티면은 오히려 하락할 것이라고 했는데 지금 8% 정도 가까이 뭐 하락하고 있고요. 에이스토리도 지금 3%, 4% 가까이 하락. 사마네트웍스, 콘텐츠 리중앙 모두 3%대 후반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뭐 지수의 흐름과 이제 좀 모든 종목 자원은 같이 좀 움직일 것이라고 보고 있고, 뭐 만약에 개별적으로 어떻게 뭐 콘텐츠 뭐 새로운 드라마나 뭐 이런 게 오픈할 것이라는 일정이 나오면은 선취매 해볼 수는 있지만 조금 신중해보자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뭐 드라마주 일제히 하락이고요. A스토리 5%까지 하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SBS 콘텐츠 허브, 뉴, 사마네트웍스 일제히 3%에서 5%, 컨텐츠리 중앙도 3.88% 하락을 띠면서 오늘 드라마주 일제히 조정 받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개장 상황들 이 정도 좀 짚어보도록 하고요. 코스피가 현재 약보합 전환돼 있고 또 코스닥은 1.5%까지 하락을 기록하면서 지금 코스닥 지수도 장중 저점 딱 부근이고요. 또 코스피 역시도 마찬가지로 지금 뭐 장중 저점보다는 약간 낙폭을 줄이긴 했습니다만 2,400선 밑돌고 있는 모습 나타내주고 있는 코스피 지수.
움직임입니다. 자, 환율 시장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RS 인베스트 이주원 연구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연구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원달러 환율이 급락하면서 원화 강세 띄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오늘 환율이 급락 출발했습니다. 전일 종가 대비 7원 20전 하락한 1317원에 출발했고요. 무엇보다도 지난주에 있었던 미국의 SVB 파산으로 인해서 미 연준이 긴축 속도 조절을 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환율은 크게 하락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오늘 환율은 1310원대에서 거래가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장 초반에 1317원에 출발했던 환율이 1310원 10전까지 저점을 낮췄고요. 현재는 1311원 선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 글로벌 달러는 약세를 보였습니다. 주요 6개 통화에 대한 달러와 가치를 반영한 달러 인덱스는 0.7% 하락한 104.58에 거래가 됐고요. 그러면서 여기 환율도 하락을 했습니다. 달러는 1결물이 1318원에 최종 호가됐습니다. 최근 1결물 스왑 포인트가 마이너스 2원 45전인 점을 고려하면 지난 금요일 현물한 종가였던 1324원 20전보다는 약 3원 75전 정도 하락한 셈이고요. 미국의 SVB 파산으로 연준이 긴축 속도를 늦출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오늘 아침 속보로 미국 정부는 폐쇄된 SVB에 고객이 맡긴 돈을 보험 대상 한도와 상관없이 전액 보증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조 바이든 대통령의 승인을 받았다는 그런 뉴스도 나왔고요.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과연 연준이 50bp 이번 달에 50bp 금리 인상, 즉 빅스텝을 밟을 수 있을 것이냐는 그런 의구심이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미 정부 SVB 대책에 위험자산 회피 심리가 완화되면서 위험자산으로 평가받는 원화의 가치도 상승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지만 연준의 금리 정책에 대해서 여전히 의구심이 큰 가운데 저가 매수 및 결제 수요의 1310원 초반대에서는 하단이 지지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오늘 환율은 변동성이 큰 모습을 보일 수 있음에 유의를 하셔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긴축에 대한 전망이 후퇴하게 되면서 원화 강세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오늘 환율 예상 밴드 어떻게 보실까요? 네, 오늘 환율은 미 연준의 긴축 속도 조절 기대감에 하락 압력을 받겠지만 역시 저가 매수비 결제 수의 1310원 초반선이 지지가 되면서 1310원에서 1320원의 거래 범위를 형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분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SVB 사태로 인해서 연준이 긴축 속도를 늦출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원화 강세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정부의 대책이 또 빠르게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 위험자산 회피 심리가 완화되고 있다는 분석인데요. 다만 원달러 환율 1310원 선에서는 지지력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결제 수요, 저가 매수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원달러 환율 1310원에서 1320원 선 예상 밴드고요. 현재는 원달러 환율이 1312원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12원 넘는 원달러 환율 급락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장 전략 포인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이 사태가 어떻게 될 것인가는 더 또 지켜볼 필요가 있다. 두 분 모두 아까 개장 전에도 관찰, 관망 얘기해 주셨는데요. 확언하고 대응해서는 안 되는 구간인 거죠? 최현지 전문가님? 일단은 지금 사태 초기예요. 사태 초기이기 때문에 어떻게 예. 흘러갈지 예측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대응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지만은 지수가 많이 빠져서 이런 얘기가 나오면은 국내에 미치는 영향력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저는 저가 매수 하자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은 지금 이제 아직까지 국내 지수도 빠지는 게 이제 초입 단계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저는 계속적으로 우리 계속 똑같은 전략 계속 관망하고 현금화는 일정 부분 시켰을 것이라고 보고 계속 관망하면서 매수는 천천히 미국 시장 보고 대응해도 된다. 지금 CPI가 하고 고용지표의 중요성이 지금 어떻게 본다면 제가 얘기한 대로 중요성이 어떻게 묻혀버렸어요. 실리콘밸리 뱅크 때문에 묻혀버렸고 물론 중요합니다. CPI 14일날 발표되고 그러는데 향후에 금융 제2의 제3의 뱅크런이 좀 나오는가도 좀 봐야 되고 우리 섣불리 예측하면서 국내에는 별다른 충격 없겠지 그런 기사 내용 믿지 마시고 계속적으로 관망하면서 좀 천천히 대응하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신기수 전문가님 전략 포인트 제시해 주시죠. 네, 이번 주 CPI, PPI 있고 다음 주 FMC 있습니다. 굳이 이번 주에 활발하게 뭘 하려고 하기보다는 이번 주에는 계속해가지고 관망하시는 게 좋고요. 여유 가지고 한 주, 두 주 기다리다 보면은 분명히 또 기회가 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여유를 좀 가지고 그리고 현금 가지고 너무 섣부르게 접근하지 말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정말 상승으로만 쭉 좀 향했었고 저항에 부딪히긴 했어도 추세 상승 못 가더라도 좀 잘 버티던 시장인데 일단 2400선에 대한 위협이 나오고 있는 오늘장 구간에 대해서 두 분의 전략 포인트들 확인해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오늘 개장 상황 신기수 최원주 전문가였습니다.